마무리하기 전에 여쭤보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은 저는 그래요. 사실은 또 김어준 공장장의 장점이 정말 많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뭐 누가 A로 하고 뭐 원리주의자고 해도 본인의 관점이 너무 명확하고 공부하는 사람이 이런 걸 느끼거든요. 방송을 보면은.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그거를 수용하는 사람들 중에서 뭐 일반인들 중에 호호가 엇갈리는 건 뭐 차치하고 민주 진영의 정치인들 사이에서 한때는 김어준하고 방송을 잘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나 그 방송 안 나간다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기도 하고 예를 들면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순간 딱 보니까 서운함을 표출하면서 안 나가겠다 이런 식의 말을 하고 있고 김민석 총리도 분명히 제가 봤을 때 뉴스 공장 많이 나가셨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적대의 언어가 돼 있는 상황을 보면서 이거는 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할 것 같아요. 왜 그런 겁니까 이거는? 그거 잘 아시잖아. 뭐 그 부분은 제가 네. 확인이 안 되는 사항이니까 네. 제가 뭐 들리는 풍문들이야 많지 찌라시들도 많고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그래서 뭐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네네. 다만 좀 여유도를 좀 가지시라.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그걸 좀 말하고 네, 싶어요. 여유 있게. 이쪽이든 저쪽이든 이제 어쨌든 좋은 세상 만들려고 이렇게까지 해놨는데 왜 여기서 또 다시 또 그 풍찬노숙 시대로 다시 돌아가서 서로 그냥 가려고 하느냐. 전리품 챙기는 거 좋다 이거야. 그건 나중에 정말 태평성대 왔을 때 그때 정말 공과에 따라서 전리품 챙기고 그러는 거 배분하는 거 그때 하셔도 늦지 않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검찰, 사법부, 언론 얼마나 많은 정말 그 만만치 않은 개혁의 상대가 있는데 그거 지금 다 개혁이 끝났습니까? 이제 시작도 안 했잖아요. 그거 끝나기도 전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제가 그 두 사람을 콕 집어서 말씀드리는 거는 지방선거가 지나서 8월에 전당대회가 있고 사실 그때 뉴스 공장이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어떤 설파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한 번 뭐 정말 기축이 흔들리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말들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까 이 갈등의 언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우려하는데 물론 여유도 필요하겠지만 지방선거 끝나면 2달 있다가 선거라 여유가 없을 수 있고 서로가 조급해지고 그러다 보면 또 한 번 정면 충돌이 있을까 봐도 사실 걱정돼서 좀 이렇게 여쭤보는 거거든요. 뭔가 좀 그 문제를 좀 이렇게 스무스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그러니까 뭐 약간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리면 김어준 공장장 옆에 제가 붙으면 돼요. 그래서 저는 김어준 공장장한테 계속 까고 네, 계속 까고 김어준 공장장이 그거를 계속 받아치고 이러면 조금 그런 나아질 수 있겠죠. 근데 영업 세게 하는데 이거. 네. 아니 이건 영업이 아니라 저는 퍼니퍼 멤버로 내가 진짜 맞는 말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신선한 말들이 많아서 저는 뉴스 공장에 안 나가도 돼요. 저는 제 자체로 그냥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런 거죠. 그냥 왜냐면 제가 나가서 김어준 공장 잘 보이겠다는 것도 아니고 가서 계속 까면 그러면 이제 퍼니퍼 같은 데서 계속 까이고 하면 조금 이제 김어준 공장장의 이미지가 많이 좋아지면서 좀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지금의 일방향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가면 뭐 계속 비판하는 사람들이 늘고 그러면 또 본인이 공격받는다고 생각하시면서 또 강하게 반격하고 이러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게 이제 저 같은 정치 새내기가 이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믿고 따르던 분들이 갈라질 때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너무 어려운 모르겠는데. 질문이긴 한데 사실은 그 본인이 판단한 본인이 자기 신념과 철학에 따라서 가치관에 따라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죠. 그걸 누가 자신의 생각을 누가 결정해 줄 수는 없는 거지. 다만 아까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하지만은 여유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좀 크게 보고 이렇게 작게만 봐서 막 이렇게 그러지 말고 좀 크게 그리고 상대를 적이 아닌 동지의 눈으로 좀 봐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봐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오늘 또 이 영상 가지고 쇼츠 엄청 돌아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오늘 좋았어요. 네, 이재명이라는 측은 또 이 부분만 가져가고 또 반대는 반대 부분만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이상 또 엄청난 파도가 저한테 몰아붙일 것 같은데 질문에 대한 답이 될지 모르겠고 저도 역시 똑같은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은 사실 저도 이 방송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눈치 보는 게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기자할 때 이제 독립적으로 이렇게 제 기사 이름 좀 김영 쓸 때랑
이 방송이라는 플랫폼 안에서 누군가와 함께 또 토론하는 분위기도 연출되다 보니까 예. 일단 그날 방송에서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가 굉장히 요구받는 상황들이 힘들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 방송을 잘 견인해야 되는 또 실리적인 욕망도 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어느 선까지 내 소신을 정확하게 말해야 되는 거 우리 시청자들에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있다가 최근에 조금씩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심중에 제 마음이 정확히 서 있어도 그걸 얘기하는 게 이익적으로 방송의 이익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불리할 수 있다라는 정세 판단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미천한 내가 뉴스공장과 의견을 달리했을 때 오랫동안 뉴스공장 10년 넘게 신뢰해온 사람들이 고작 2년 방송한 구교용의 말을 듣고 의견을 바꿀 것인가라는 문제부터 해서 그런 사람들도 같이 보다가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 떠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을 요 달에 했는데 이제는 그래도 소신을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렇게 끌려가기 시작을 하면은 이도 저도 아니고 매불쇼의 부속품이 되거나 뉴스공장의 부속품이 되는 거는 제가 이걸 방송을 특히나 정치 방송이라는 현안에 입장을 강요받는 어떻게 보면은 설명해야 되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시청자들에 대한 기만행위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 이렇게 조그만 동네에도 폭풍우가 세게 오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 저는 제가 다른 데서 한번 그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구경 기자도 마찬가지고 네. 우리 기자들은 특히 방송 KBS 같은 공영방송 같은 경우는 기계적 중립을 굉장히 그렇죠. 네. 귀에 아주 못이 박이도록 들은 얘기거든요. 기계적인 중립이 가장 기본이 돼야 된다라는 물론 그거 필요합니다. 근데 A는 이렇게 말했고 B는 저렇게 말했다. 요걸 갖다 똑같은 분량으로다가 특히 정치적 민감한 사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양쪽을 공이 그러니까 다뤄주는 이런 기계적인 중립이 가장 우선의 가치가 둔다라는 부분이 저는 너무너무나 싫었거든요. 우리 기자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는 A는 이렇게 맞고 B는 저렇게 말했으면은 둘 다 들어보고 누구 말이 맞는지 그래서 그걸 국민들한테 전해주는 게 언론의 역할 아니냐. 그리고 그게 취재 아니냐. 취재를 통해서 A는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는 약간 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는데 그리고 이거는 거에 대해서 반박 논리와 반박이 이렇게 있는데 그걸 취재해서 국민들한테 전해줘서 A와 B 중에서 가와 나 중에서 누구 말이 조금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거냐라는 부분을 전해주는 게 지금 언론에서 필요한 얘기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제 말이 다 맞다는 거 아니죠. 그럼요. 제 생각이 맞다는 거 네. 아니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걸 저는 방송에서 말합니다. 물론 그거에 대해서 반박도 있고 제 말이 틀리는 경우도 있죠. 상대방 반박하면 그건 맞네. 당신 말이 맞네. 내 생각이 좀 틀렸네. 그게 바로 민주적인 수의 과정이잖아요. 이게 수의 과정이잖아요. 대통령도 지금 말하는. 그렇죠. 네. 그냥 내 말만 고집하고 딴 사람들은 안 듣고 그냥 우리끼리만 낄낄거리고 할래. 이게 정말 한국 사회를 망치는 여태까지 그것 때문에 계속 망해왔고 또 망할 거냐. 여유를 갖고 다 같이 우리 아우르자. 동지의 눈, 동지의 마음, 동지의 언어로. 네. 이게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오늘 세대 간의 이런 여러 가지 열띤 얘기들이 좋았고 사실은 저희가 공교롭게도 다 나이를 따지면 앞 글자가 다 다른 것 같아요. 3이죠. 네, 저는 3이에요. 저는 4고 우리 홍 선배 5고. 아니요, 저 2예요. 2예요? 2였어 심지어. 저 2001년생이에요. 아 진짜로? 예. 2고 4고 오니까 예. 어쨌든 간에 세대 간에 6인데. 선배 6이시가요? 아이 죄송합니다. 네, 전 24. 짝수구나 246이었구나. 아 246 간에 굉장히 어떻게 세대 간에 서로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었던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